여러분, 혹시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몸이 물 먹은 솜처럼 무겁게 느껴지십니까? 분명히 어젯밤에 푹 잔 것 같은데도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방금 하려던 말이 입가에서 맴돌기만 할 뿐 도무지 떠오르지 않는 경험, 한두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뱃살과 팔뚝살은 아무리 굶어도 도무지 빠질 생각을 안 하고 오히려 피부만 탄력을 잃어 푸석푸석해지고 있다면 오늘 이 영상에 채널을 고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무병장수하겠다고 굳게 믿으며 실천해온 그 착한 습관 하나가 사실은 여러분의 뇌세포를 시들게 하고 몸속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안녕하세요. 25년째 환자들의 무너진 대사 균형을 바로잡아드리고 있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최동환 원장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릴 이야기는 아마 평생 들어오셨던 건강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조금은 충격적인 내용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듣고 나시면 그동안 원인도 모른 채 겪어야 했던 수많은 통증과 피로의 실마리가 단번에 풀리실 겁니다. 최근 저는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려드린 아주 단순한 아침 습관 하나를 실천하신 분들로부터 무려 4,000개가 넘는 감사평지와 후기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원장님, 갑자기 피부가 아기처럼 맑아졌어요. 평생 안 빠지던 뱃살과 군살이 2주 만에 쏙 들어갔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져서 살 것 같아요. 이 수많은 기적을 만들어낸 주인공이 과연 무엇일까요? 비싼 수입 영양제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우리 부엌에 있는 소금입니다. 그것도 따뜻한 물에 타서 마시는 단 3꼬집의 소금물입니다. 아니, 최 원장, 지금 무슨 큰일 날 소리를 하는 겁니까? 텔레비전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들이 틈만 나면 짜게 먹지 말아라, 저염식해라, 소금이 고혈압과 신장병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데 의사가 소금을 먹으라니요? 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저염식은 지난 수십 년간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가장 강력하고도 클래식한 건강 조언이었으니까요. 소금이 몸에 들어오면 삼투압 현상을 일으켜 수분을 끌어당기고 혈관을 팽창시켜 혈압을 올린다는 아주 그럴듯한 20년 전의 낡은 이론 말입니다. 저 역시 젊은 시절에는 환자들에게 소금을 멀리하라고 처방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최신 영양의학과 세포대사학을 깊이 연구하면서 저는 우리가 소금이라는 억울한 희생양에게 돌을 던지고 진짜 범인을 놓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의 혈관을 망가뜨리고 신장, 즉 콩팥을 망가뜨리며 혈압을 치솟게 만드는 진짜 범인은 칼로리 제로의 소금이 아닙니다. 진짜 범인은 바로 여러분의 입을 즐겁게 해주는 달달한 당분과 정제된 탄수화물입니다. 우리가 무심코 먹는 빵, 떡, 면, 그리고 과도한 과일의 과당은 우리 몸에 들어와 혈당을 급격히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과다하게 분비하게 되죠. 문제는 이 인슐린이 폭발적으로 분비되는 과정에서 엄청난 양의 수분이 소모되고 온몸의 혈관에 염증이 들끓게 된다는 점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 우리 신장은 소금을 몸 밖으로 배출하지 못하고 억지로 껴안고 있게 됩니다. 즉, 소금이 혈압을 올린 게 아니라 탄수화물이 신장의 기능을 마비시켜 소금이 빠져나가지 못하게 막은 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엉뚱하게도 소금탄만 하며 음식을 밍밍하게 먹는 고통스러운 저염식을 강행해왔던 것입니다. 저염식을 극단적으로 하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상상도 못할 무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우리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고 각 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미토콘드리아라는 발전소가 있습니다. 이 발전소가 힘차게 돌아가려면 반드시 스위치를 켜야 하는데 그 스위치 역할을 하는 생명의 미네랄이 바로 나트륨, 즉 소금입니다. 의학적으로 이를 나트륨 칼륨 펌프라고 부릅니다. 세포 안팎으로 나트륨이 들락날락하면서 전기적 신호를 만들어내야 심장이 뛰고 근육이 움직이며 뇌세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억지로 소금을 끊어버리면 우리 몸의 신경 전달망은 뚝뚝 끊기고 발전소는 가동을 멈춥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비싼 홍삼을 먹어도 에너지를 만들지 못하니 몸은 항상 천근만근 피로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저에게 진료를 보셨던 50대 여성 구독자분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무려 5년 동안 심각한 브레인 포그 증상을 앓고 계셨습니다. 늘 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하고 치매가 온 것은 아닐까 두려워할 정도로 인지력이 떨어져 있었죠. 게다가 혈당과 혈압 수치도 계속 높아져만 갔습니다. 대학병원에 가서 온갖 검사를 다 해봐도 원인을 찾지 못해
그저 의사들 말대로 극단적인 저염식과 채식만 고집하며 하루하루 버티고 계셨습니다. 그러다 제 영상을 보시고 속는 셈치고 저염식을 중단하셨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따뜻한 물에 소금 3꼬집을 타서 마시기 시작하셨죠. 결과가 어땠을까요? 단 3일 만에 거짓말처럼 머릿속에 안개가 걷히기 시작했습니다. 5년 동안 그녀를 괴롭혔던 브레인 포그가 사라지고 놀랍게도 치솟던 혈압과 혈당 수치마저 뚝 떨어져 정상을 되찾았습니다. 제가 대단한 마법을 부린 게 아닙니다. 그저 메말라 있던 세포에 생명의 윤활유인 소금을 넣어 주었을 뿐인데 우리 몸이 스스로 고장난 곳을 수리해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마법 같은 소금물을 마시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제가 가장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 3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지긋지긋한 변비가 사라집니다. 대변이 부드럽게 배출되려면 장 속에 충분한 수분이 있어야 하는데 수분을 장벽으로 끌어당겨주는 삼투압의 핵심이 바로 소금입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소금물이 들어가면 밤새 말라붙어 있던 장이 깨어나며 연동운동을 시작하고 뱃속에 쌓여있던 숙변과 노폐물이 시원하게 빠져나갑니다. 장이 깨끗해지면 당연히 안색이 맑아지고 피부 트러블이 사라지게 되죠. 둘째, 만성 피로가 해결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미토콘드리아 공장이 다시 쌩쌩하게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 필요한 4대 미네랄인 칼슘, 마그네슘, 칼륨, 나트륨 중에서 매일 소변과 땀으로 가장 많이 빠져나가고 낭비되는 것이 바로 나트륨입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빠져나가는 나트륨을 아침마다 한 잔의 소금물로 든든하게 채워주면 하루 종일 지치지 않는 활력이 솟아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셋째, 중장년 여성분들이 가장 솔깃하실 내용입니다. 바로 다이어트, 체중 감량에 엄청난 가속도가 붙습니다. 40대, 50대 갱년기를 거치며 호르몬의 변화로 갑자기 군살이부터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살을 빼겠다고 무염 닭가슴살에 고구마 만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오히려 대사가 뚝 떨어져 살이 더 안 빠집니다. 소금이 충분히 들어가야 체내 림프순환이 원활해지고 몸에 쌓인 염증성 부종이 소변과 땀으로 배출되면서 울퉁불퉁한 팔뚝살과 뱃살 라인이 매끄럽게 정리됩니다. 소금물이 내 몸속의 찌든 때를 녹여내는 천연 세탁세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당장 내일 아침부터 소금물을 마시고 싶으실 텐데 마트에 가면 수많은 소금 종류 때문에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어떤 소금이 좋은지 묻는 분들께 저는 딱 2가지만 기억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바로 히말라야 핑크솔트와 깨끗하게 불순물을 걸러낸 천일염입니다. 시중에는 100g에 몇만 원씩 하는 비싼 죽염이나 희귀한 소금들도 많습니다. 물론 그런 소금들도 훌륭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건강 습관을 평생 유지하려면 진입장벽이 낮고 경제적인 부담이 없어야 합니다. 처음부터 무리해서 비싼 소금을 사놓고 아까워서 조금씩 드시는 것보다 가성비 좋은 핑크솔트나 천일염을 곁에 두고 마음 편히 수시로 드시는 것이 100배, 1000배 낫습니다. 단, 식당에서 흔히 쓰는 맛소금은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맛소금은 화학적인 MSG가 첨가된 인공조미료이므로 우리가 원하는 미네랄의 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성분표를 보시고 쓸데없는 첨가물이나 향료가 들어간 가공소금만 피하시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타서 마셔야 할까요? 비율과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몸의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물 200ml 한 잔을 준비하세요. 여기에 준비하신 좋은 소금을 한 꼬집에서 3꼬집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그램수로 따지면 약 0.5g에서 1.5g 정도의 아주 적은 양입니다. 너무 짤 필요도 없고 입에 머금었을 때 은은하게 짭짤하고 부드럽다고 느껴지면 완벽합니다. 평소 맹물을 드시기 힘들어 하셨던 분들도 이렇게 약한 소금물을 타서 드시면 목넘김이 훨씬 좋고 속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조금 더 상큼하게 드시고 싶다면 레몬즙을 몇 방울 톡 떨어뜨려 레몬 소금물로 드셔도 아주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타이밍은 언제일까요? 정답은 아침 눈 뜨자마자입니다. 우리가 밤새 잠을 자는 동안 땀을 흘리고 숨을 쉬면서 우리 몸에서는 엄청난 양의 수분과 나트륨이 방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우리 몸은 텅 빈 자동차 연료통과 같습니다. 이때 따뜻한 소금물 한 잔을 마셔주면 텅 빈 연료통에 최고급 가솔린을 가득 채우는 것과 같습니다.
속이 따뜻하게 데워지고 전해질이 뇌혈관까지 빠르게 도달하면서 밤새 잠들어 있던 장기와 세포들을 부드럽게 깨워줍니다. 이렇게 아침을 소금물로 시작하면 오후 내내 달달한 믹스커피나 과자를 찾던 가짜 식욕도 신기하게 사라지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겁니다. 물론 평소 운동을 많이 해서 땀을 뻘뻘 흘리셨거나 더운 여름날이라면 아침뿐만 아니라 낮에도 수시로 물병에 타서 드시면 더욱 좋습니다. 단 저녁 늦게 짭짤한 야식을 드신 날에는 무리해서 소금물을 추가로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내 몸의 컨디션에 맞춰 유연하게 조절하시는 것이 가장 훌륭한 건강법입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수십 년 동안 우리의 머릿속에 박혀있던 소금은 독이라는 공포 마케팅과 고정관념을 하루아침에 버리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은 권위 있는 누군가의 낡은 지식을 무비판적으로 맹신하는 데서 오지 않습니다. 내 몸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몸을 움직이는 생명의 원리를 이해하고 용기 있게 실천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제게 4,000개의 기적 같은 후기를 보내주신 수많은 구독자분들 역시 스스로 고집을 꺾고 내 몸을 위해 새로운 시도를 하셨기 때문에 그 엄청난 보상을 받으신 것입니다. 저는 의사로서 좋은 지식의 방향을 가리킬 뿐 그 길을 직접 걸어가며 몸을 치유해내는 대단한 기적의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 자신입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시면 망설이지 말고 주방으로 가서 따뜻한 물 한 잔에 소금 3꼬집을 타서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돈이 드는 일도 아니고 부작용이 있는 위험한 수술도 아닙니다. 이 작은 습관 하나가 5년 뒤, 10년 뒤 여러분이 병상에 누워있을지 아니면 두 다리로 활기차게 세상을 누비고 있을지를 결정할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돌파구가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라며 이 소중한 정보가 필요한 주변의 가족과 지인들에게도 영상을 꼭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조금씩 더 건강해지시기를 저 최동환 원장이 항상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병원에서도 알려주지 않는 진짜 건강의 비밀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눈부시게 건강한 하루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